답답하고 화병나게 만드는 인간들이 네. 조국 혁신당에만 있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민주당 수원정에 나와 있는 김준혁 후보입니다. 제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오진영 작가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네. 이런 얘기를 썼어요. 내가 젊어서 술자리 가면 저런 사람 꼭 있었다. 야. 앉아갖고 예. 능글능글하게 앉아갖고 더러운 소리 다 하고 농담이랍시고 각종 궁중 비산이 뭐니 막 이런 거 늘어놓는데 내가 정말 젊을 때 그런 사람들 보기 지겨워 죽겠었는데 다행히 이제 세월이 변했다. 그런데 어머나 이런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으로 나오네. 야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글을 써주신 걸 봤는데 제가 아니, 정말 그걸 재밌게 봤습니다. 아니 남자들이 다 저렇지가 않아요. 왜 이게 갑자기 남자 망신 진짜 저 사람 다 진짜 시키고 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사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말입니다. 지금 누구지? 이거 저희 이번에 오늘 우리 제작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김준혁 내구조 분석. 야. 저 모든 것들이 김준혁 씨의 지금 논란이 된 말들을 중심으로 구성을 한 겁니다. 네. 자, 스와핑. 연산군이 스와핑을 했다. 그다음에 김한란 총장이 이대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상납시켰다. 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암수 구분이 되는 토끼 안 되는 토끼 뭐 토끼 같다. 토끼가 네. 교미 때는 암수 구분이 되는데 교미가 끝나면 구분이 안 된다. 네. 라고 어저께 MBN에서 네. 자, 작년 그다음에 저 사람이 내용을 또 했던 밝고. 말은 뭐냐면은 이재명은 정조대왕과 비슷하다. 정조대왕의 이 리더십을 뭐 있기도 하고 배우기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썼고요.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 금배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거 이 그림 가지고서 네. 김준혁 씨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거를 야 이거 잘못됐어 하면서 교미 스와핑 성상납 자기 말이니까 뭐 부인은 못할 거 아니에요. 네, 네. 확 줄이고 이재명은 이재명 정조. 커다랗게 그리면은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이재명은 정조 네. 이거밖에 없어요. 네. 암수 토끼 뭐 스와핑 이런 거는 정말로 네. 아주 조금이해서 콩알만큼 그려놓고 네, 네. 이재명 정조로 바꿔가지고 뿌릴 네.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저분의 발언을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연일 지금 사실 이분은 이대생 김한란 총장이 낭낭 클럽을 네. 김정시대 형성 이대생들을 영어가 가능한 이대생들을 데리고 만들어 가지고 파티를 열었는데 그때 성상납도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해서 지금 이대생 총동문회가 나서 가지고 사퇴하라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게 방첩대 보고서였는데요. 미군 CIC 방첩대 네, 네. 보고서에 그런 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군 CIC 보고서는 어떤 기준으로 작성이 될까요? 철저히 미국 중심의 이익으로 작성이 그렇습니다.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방첩대가 한국에서 공산당이 어떤 활동을 벌이고 있나, 미군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나, 한국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는 이 방첩대 보고서인데 기준은 미국 이익이에요. 한국의 이익도 아니에요. 그러면 방첩대 보고서 입장에서는 미군이 성상납을 받고 미군의 정보를 한국이나 어디다 흘려준다, 북한에 흘려준다, 이거는 바로 스파이로 처벌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첩 보고서에서는 이 단어를 이렇게 윤색을 하거나 희미하게 쓸 필요가 없어요. 이게 외교문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상납이나 성매수를 통한 어떤 행위들이 있었다면 정확히 표기를 하는 것이 방첩대 저 보고서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 방첩대 보고서를 샅샅이 둘러봐도 성상납이 있었다, 성관계가 있었다, 성매수가 있었다 없습니다. 아니에요. 호스티스란 말이 나온다니까. 지금 영어 보고서까지 다 확인했다니까. 거기에 호스티스가 나오고요. 엔터테인이란 말이 나와요. 너 룸사랑 중독이지. 무슨 말이에요? 야. 김준혁 씨가 그거 확인 다 했어요. CIC 보고서에 호스티스가 파티에서 엔터테인 했다고 나오니까 그게 전거자. 호스티스라는 거 아니에요. 준혁아, 누나가 룸사랑 끊으라 그랬지. 아직도 못 끊었니? 자, 이게 영어에서 파티를 네. 여는 사람이 호스트예요. 네. 제가 저희 집에서 파티를 열었다. 그래서 뭐냐면 미군 CIC 방첩 보고서 이렇게 했죠. 다 아세요. 호스트겠죠. 근데 네. 그거를 여성들이 열었잖아요. 네. 뭐 호스티스라고 나온 거예요. 호스티세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거 보고서 꽂혀가지고 네. 성상납이 있었다고 하니까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말이 안 되죠. 저 사람 그러니까 뇌구조. 근데 다 뇌구조 다시 보여주세요. 네.
저 뇌구조면은 바로 또 호스티스 빠졌네. 그러니까 호스티스 빠졌다. 저기에 예를 들어서 스와핑, 성상납, 뭐 암스토키 요런 거가 머리를 차지하고 있는 뇌일 경우에는 네네. 그 단어만 보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말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식민사관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그 연산군이 폭군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폭군의 형성 과정과 이 행태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연산군은 고관대작 부인들을 불러서 섹스 행각을 벌였다. 뭐 그 보는 앞에서 뭐 집단적으로 성행위를 하게 했다. 그 다음에 고종은 막판에 여자들 불러서 뭐 파티만 했다 막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고종 또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 사람이 아주 근간이 없어요. 그냥 뭔가 이 자기가 뭐 궁중 애로 전문가, 궁중 비사 애로 전문가라고 표방은 했지만 이 정도의 저급한 얘기들로 낄낄거리고 또 동시에 이 사람은 학자의 이름을 한 저는 성희롱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진행할 때 여성 진행자들이 옆에 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그 여성들이 막 당황하고 부끄러워하고 그걸 이거를 보면 즐기면서 네. 즐기면서 더 심한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연산군 스와핑이 말이 안 되는 게 연산군 시절에 연산군이 그 남봉꾼처럼 했던 그런 기록들은 야사들이나 이런 데 나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얘기를 어디서 하냐면은 그 지난번 이제 파리 순방 때 뭐 윤석열 대통령의 그 기업 총수들과 이제 밤 약간 늦게 뭐 술자리 가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얘기를 하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유교를 숭상하는 숭유 국가를 천명한 나라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섹스 행각을 벌이는 것들. 이게 지금 모습하고 뭐가 다릅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행각이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갑자기 여기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그냥 기본 성희롱을 그런 거 하는 그 성적인 대화를 무례하게 하는 것 플러스 여기에 이걸 현 정부 비판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로 아무런 연관성이나 그게 없이 그래서 심지어 사회자가 이 말을 하니까 잠깐만 윤 대통령한테 그런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한 번 더 뭐라 그러냐면 유사하죠 뭐. 유사해요. 이 사람은 도대체 그러니까 그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 어저께 도저히 참지 못하고 유세하다가 자 여러분 여기 혹시 어린이들 계시면 귀를 막아주세요. 아이들 있으면 귀 좀 막게 해주시고요. 제 입이 더러워지겠어요. 무슨 스와핑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머릿속에 그것만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면 이 사람은 국회를 갈 게 아니라 좀 치료를 받아야 다녀야 됩니다. 맞습니다. 치료받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면은 이 정도면은요. 뭐 어딕티드예요. 중독이에요. 이 정도면은. 네, 저도 이 사람 중독인 것 같아요. 중독이면은 치료 받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되게 재밌는 얘기했는데 아니 차라리 이 사람 말고 차라리 바바리맨을 차라리 내보내세요. 바바리맨 있잖아요. 이렇게 그 노출증 환자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정말 딱 그 바바리맨이 되게 좋은 비유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사람은 자기 머릿속에 든 더러운 생각을 끊임없이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바바리맨은 자기 몸을 막 노출하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더러운 생각을 끊임없이 노출을 해요. 그것도 돈 받고 했겠죠? 강연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막 이랬으니까 방송 출연도 하고 이거 뭡니까? 이 사람은 정말 정상적인 발언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토끼 발언도 이거는 정말 MBN에서 어저께 찾아내서 보도를 한 건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좀 많이 외부 활동할 때 부부가 뭐 대통령이 뭐 이렇게 그걸 비판을 하면서 그냥 대통령이가 뭐 구분이 서로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다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런 말 하고 싶었던 거지. 하고 싶었던 거고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말할 때조차도 교미하는 얘기를 꺼내요. 토끼 교미 얘기를 거기서 꺼낸다니까요. 참 이거는 제가 도저히 이제 MBN에서 다 보셨으니까 내가 안 할랍니다. 정말 한동훈 위원장 말대로 제 입이 더러워집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습니다. 저 야권에는 여성 의원이 한 명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이나
뭐 더불어민주연합에서도 지금 소리를 전혀 안 내고 있거든요. 안 들려, 안 들려, 아, 안 들려 그러네요. 막 이러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오늘 용해인, 네. 용해인 여러분 아시죠? 비례대표 그렇죠. 비례를 지금 2번 하게 생긴 기본소득당. 꼬마 김종인. 네. 김종인 씨도 비례를 4번인가 했잖아요. 꼬마 김종인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꼬마 김종인. 꼬마 김종인, 여자 김종인, 예, 예. 더불어민주연합의 용해인 용인이 뭐라고 했나 보죠.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이 예. 지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김준혁이나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 이재명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살림은 역시 여자가 잘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이게 정말 전형적인 고착적 성의식이 후진적인 성의식을 이제 반영하는 발언인데 용혜원의 발언은 제가 그대로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김준혁이나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 진보 진영의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왜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네. 목소리를 안 냈다고 얘기하면 참으로 당황스러운 질문인데요. 아니 지난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할 걸 안 내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제가 내야 될 목소리 더불어연합 안에서 국회의원으로서 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주장은 말입니다. 민주 진보 진영 바깥에서 여성 의원들에게 화살을 돌리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무슨 이거 멍멍이 이거 뭔가라는 느낌이 이제 드실 텐데 이를테면 여성 의원들에게 왜 당신들 그거 비판을 안 하냐라고 하는 거는 왜 남자들이 헛소리를 했는데 여자들한테 지금 화살을 돌리냐 뭐 이 얘기인 건데요. 자, 여성들은 항상 연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성희롱으로 고통받는 여성들 또 성피해를 입은 여성들 이런 여성들을 위해서 같이 목소리를 내고 성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여성의 네.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공동 운동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용해는 자기가 바로 그런 역할이라고 해갖고 실제로 자기의 권위와 위세를 늘려왔잖아요. 그래놓고 나서 이제는 야, 그거 남자 문제인데 왜 여자한테? 그러면은 남자들이 기득권을 발휘해갖고 자리를 차지하거나 어떤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그 여성들이 관여할 일 아니잖아요. 앞으로 관여하지 말죠. 뭐. 그러니까 용해인 의원은. 용해인은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자기가 표에 필요하고 자기가 권력을 얻는 데 필요하면 여성의 연대를 팔아먹다가 여성의 비판의식, 여성의 연대 이런 걸 팔아먹다가 지가 지금 불리한 위치에 처하니까 왠지 내가 지금 이쪽에서 이재명 대표님 비판하고 김진혁 후보 비판하면은 당에 내부 총질한다고 나 깰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갖고 지금 보신적 차원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젊었다고 혁신적이고 늙었다고 보신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머리가 젊고 머리가 늙은 거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해서 또 이제 더 이상 같은 어떤 여성 인권을 또 네. 항상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선택적으로 필요할 때는 연대를 하고 네. 이것처럼 분리할 때는 네. 언제든지 외면할 수도 있는 게 이런 성희롱 발언이나 여성 인권에 대한 활동 이런 것들도 필요하면 삼키고 저는 쓰면 정말 필요 그 없으면 말을 되는 거죠. 싫어하는데 그 페미니스트를 향해서 남성들이 너는 부패 페미니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패 뭐냐면 페미니즘? 비패. 비패. 페미니즘이라고 비패. 하는데 네. 뭐냐면 뷔페에 가면 우리가 맛있는 건 골라 그렇죠,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지 유리한 것만 빼먹는다. 이래서 이제 여성들을 비난하는 말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용혜원의 발언이 전형적인 뷔페 저널리즘, 네. 페미니즘의 발언입니다. 골라먹기. 네, 골라 먹기.